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생운동과 직접 밀착해 있던 조직들을 다룰 텐데요. 왜 전에 다뤘던 민혁당, 중부지역당 뭐 이런 것들은 북한과 직접 연계된 겁니다.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지하당을 조직했는데 실제로 남측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데, 오늘은 한민전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하면서도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았던 조직, 그러면서도 학생운동과 직접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조직을 다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6년 서울대 구학년이 있고 87년부터 90년까지 고대 중심의 반미청년회랑 자민통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작은 조직인데 새벽 그룹, 조통 그룹 이런 게 있고요. 92년부터 한 96년, 7년까지는 두 개죠. 하나는 중부지역당이 그러니까 조직을 시작하면서 이제 중부지역당 영향력이 강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의상 이름을 자생적 주사파라고 했는데 저도 이런 쪽에 속합니다. 자생적 주사파의 일부가 뭐냐면 비선, 이따 소개, 비선 대진년 한 이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96년을 거치면서 이제 중심이 학생운동이 아니라 지역 맹주로 넘어가죠. 경기동부, 인천, 울산연합이 학생운동을 역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친구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군자산의 약속과 민노당이죠. 오늘은 이 흐름을 추적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그 흔히 듣는 얘기가 그 전대협을 몇 기는 어느 그룹이 지도했다. 또 몇 기부터 몇 기까지는 어느 그룹이 지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자료를 보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다양한 학생운동 조직의 주사파 조직이 있는데 왜 이게 전일적으로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이제 분화되어 있었을까? 그것도 보다 보면 상호 간에 경쟁도 하고, 투쟁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게 사실은, 학생운동 할 당시에, 왜 같은 주사파인데? 저렇게 내부에서 이런 모습이 외부로 약간씩 비춰질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아직 그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은 거죠. 네. 9학년이 있었는데 9학년은 86년 서울대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9학년은 삽시간에 깨집니다. 그냥 깨져서 우리가 건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걸로 깨진 거죠. 87년부터 92년까지 한 5개, 6개 그룹이 경합합니다. 87년에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게 이제 중심의 반미청년회죠. 그리고 반미청년회가 있을 때 자민통 그룹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반미청년회랑 자민통 그룹이 있을 때 군서정파가 있었어요. 그게 연대 중심의 조통 그룹이 있었고, 새벽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관악자주파가 있었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92년까지 전대협을 배후 조정하는 거죠. 근데 반미청년회는 87년에 조직돼서 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미청년회가 깨지면 자민통 그룹이 대체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반미청년회가 셌던 것 같고, 87년 고대 이인영 1기 의장, 2기 오영식, 요거를 반미청년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9년도 임종석은 모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조금 90년 송갑석은 자민통 그룹이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91년 김종식, 그 다음에 92년 태재준, 요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전대협 전반기는 반미청년회, 전대협 후반기는 자민통 그룹이 주도를 했고, 자민통 그룹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미청년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이 좀 정연했어요. 그래서 깨질 때 조직 구도가 좀 분명히 드러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안희정은 안기부에 연행됐을 때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미청년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전대협을 가장 중심에서 지도했던 건 자민통 그룹입니다. 많았을 때는 2만 명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반미청년회는 약간 무정형의 조직, 그러니까 조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령과 규약 같은 거를 엄정하게 가지면 깨지기 쉬우니까 대충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 규모가 컸죠. 그리고
구해우가 안기부에 연행됐을 때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해서 조직이 탄로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대협을 상징하는 조직은 자민통 그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참고로 그 구혜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연행돼가지고 진술하지 않은 고문에도 조직에 대한 발설하지 않은 몇 사람 안 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에 그 민주노총을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자민통 그룹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민주노총이 자민통 그룹이다? 경기 동부죠.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민통 그룹의 연장선속에서 자민통 그룹이 민주노총을 장악한 거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그거는 조금 근데 이 자민통이랑 네. NL 자체를 아. 자민통이라고 이렇게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기 때문에 아마 정통 NL 출신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민통 그룹, 자민통이라는 건 NL을 순화해서 쓰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주사파, NL, 자민통 그룹이 다 같은 용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자민통은 어떤 조직의 고유명사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저는. 다른 거다.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멍할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야? 레오쌤 그쵸? 지금 아까도 방금 정리해줘가지고 조금 교통 정리가 됐어요. 자민통이. 뭐 근데 지금 일단은 반미 청년에는 딱 뭔지 느낌이 오죠. 네, 그냥. 이름이 딱 주는 포스가 있네요. 그냥 반미 말 그대로 그냥 반미, 반미. 딱 그냥 느낌 오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아니죠. 안희정이죠. 안희정이 여기서 반미 청년에서 한 2위쯤 되는 건가요? 2위입니다. 2위. 1위는 조혁입니다. 조혁. 근데 반미청년회가 북한 갔다 왔어요? 거기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구학년하고 반미청년회 교류가 있었고 반미청년회랑 자민통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다 시즌 3에서 합시다. 시즌 2가 아니고 시즌 3에서요? 시즌 2에서 합시다. 전 이런 거 많이 들으면 진짜 조금씩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반미 청년의 학창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데 버젓이 그런 사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점점 심통이 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민주당 성추행 사건?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방미 청년에 이렇게 하다가 학생 관두고 직업을 얻은 게 노무현 보좌관이죠. 이게 아무튼 이거 건수다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남았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에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무시했는데 지금은 뭔가 보면은 짜증이 나요. 현재 정세의 결정적인 특징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학폭을 하거나 그 여성 문제가 터지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정치권에 발들일 수 없는데 옛날에 친북 활동을 해도 지금 정치를 해도 괜찮아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옳은 건지는 좀 판단해 봐야 돼요. 사회적 합의도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모르죠. 정말 그러니까 몰라요. 안희정이 반미 청년이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 운동을 그러니까 안쓰럽게 봤다고. 고생했다 니들. 고생했고 니네 이런 식의 시선이 이들을 살렸지. 그거 약간 보완하고 싶은 게 있는데 386을 한편의 제도권 진출에 가장 결정적인 중검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김대중하고 노무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 나한테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은 이제 김우중이에요. 김우중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여러 명 돼요. 들어갔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시선이 어떤 거였냐면 니네가 옛날에 주체사상, 공산주의 다 알겠어. 그러나 그거는 한때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면 변하겠지라는 암묵적 묵계하에서 정치권에 진출했는데 이 묵계가 깨진 거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사상은 옛날에 한때 갖고 있었던 사상이니까 나이가 들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50대의 어떤 장관인데 이 사람이 약간 공산주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있어본 일이 없는 상황이 터져버린 거지. 내 옷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지 않는 맨 땅에 네. 가서 우리나라의 마케팅 조직이나 회사를 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네. 레오쌤이 이 8, 90년대였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우리 잘합니다. 이거 말 잘해야 되나? 어려워요. 김우중 회장이 주사파들이나 이 학생운동권을 야 니네 어렸을 때 그랬지만 니네가 조직을 잘 만드는구나. 조직을 잘 만들고 니는 진짜 잡초처럼 맨 땅에서 잘 살아남는구나. 저기 진출을 해야 되니 가서 회사에 조직을 만들고 뭘 해라 이런 거에서 정말 잘했다고. 학생운동권 출신 특채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울대 출신들인데 대략 150에서 200명을 특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대우에서요. 대우. 예. 대우에서만 그렇게 특채를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마케팅 조직이나 어떤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첨언을 하면 어른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그 공안 쪽에 계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대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공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소장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때 학생 아니냐. 학생의 치기 어린 거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에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게 그게 패착이었네. 86년 9학년이 났을 때, 86년 9학년의 멤버들조차도 86년을 회고하면서 안기부의 대응이 너무 널널한 거죠. 네. 한 2, 3년간 너무 널널하게 해주니까 NL이 확 확산된 거야. 근데 난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안기부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을 만났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기부는 그야말로 학생운동을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막 매장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정작 안기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은 공산주의자지만 뭐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나중에는 생각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헐, 그냥 철없는 학생의 행동이다라는 아니 식으로. 그런 생각 많이 근데 했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안기부가요?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이러면 불잖아. 아주 견결한 혁명가는 별로 없고 그렇죠. 맞거나 이러면은 막 다 사실 나도 이제 잡혀가면 다 불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 뭘 나를 잡아가진 않지만 잡혀가면 난 모든 걸 다 불고 깨끗이 나오고. 그래도 몇 대 맞고 불어라. 어쨌든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청소 먼저 하고 알아서 부는 애도 있잖아요. 아니 제발 그러지 말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타고 사회에 나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애들이면 바뀌어야 돼. 근데 문제는 고통이 없어.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운동권이 너무 많아져서 운동권이 된 게 좋아. 운동권을 유지해야 인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업도 생기고 해서 NL인 게 너무 행복해. NL이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지.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김동식 씨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얘네를 혁명가로 알고 있구나. 북한은 남한의 NL을 혁명가라고 착각하니까 내려보냈는데 남한의 NL은 혁명가가 아니야. 이권 조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가 NL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지. 지금은 너무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생각을 왜 바꿔? NL을 견결하게 유지하고 자기 사상성 선명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NL 이론을 갖고 꿈을 꾸는 건,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드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그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NL을 갖고 실제 NL을 해버리면 골치 아파. 너무 힘들어. 그거는.